네, 사암침 왕초보님들을 위한 사암침법 핵심 원리 기초 강좌 시리즈, 어느덧 12경맥편 중에 마지막 편 수소양상화 3초 상화경 편입니다. 어떠세요? 아니, 저 어려운 거를 내가 어떻게 다 공부하겠어 하시던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저만 따라오세요. Follow me please. 그냥 따라만 오시면 어느덧 알매 범위가 늘어난다. 자석 사암침 왕초보님들을 위한 사암침법 원리 기초 강좌 12경맥편, 정승격을 적용할 때 어떠한 병증들을 치료할 수 있으며, 또 정승격을 놓을 때 의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자세히 살펴드리던 중에 어느덧 12경맥편 마지막 편입니다. 수소양상화 3초 상화경편. 그런데요, 자석요법TV가 오늘 내용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고 왕초보 기초 시리즈가 그 중에서도 12경맥편이 완결되는 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12경맥편 마지막 편인 수소양상화 3초 상화경에 정승격을 놓을 때 우리 몸에 어떠한 메커니즘이 발현되는가, 이것을 보다 확실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와우, 이번처럼 대본이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표현하는 것은 달라요.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여하이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의과학적인 근거로 설명드리느냐,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번 편 대본 준비하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라이드 장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 근거를 여하이 어떻게 설명드릴 것인가, 그것 찾느냐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12경맥편의 마지막 편 수소양상화 3초 상화경 정승격을 놓는다.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떠한 메커니즘이 발현이 되어서 듣기의 치유 기전이 일어나는가? 네, 같이 살펴보십시다. 먼저 수소양상화 3초 상화경, 줄여서는 수소양 3초경이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풀네임으로 말하면 수소양 3초경의 오행상 위치는 상화, 화에 해당하고요. 오행상 위치는 만들어내는 육기적인 기운이 소양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양상화 3초 상화경은 오행상 위치도 상화요, 만들어내는 육기적 기운도 소양상화입니다. 아주 강렬한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맥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3초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방송 왕초보님들, 우리 방송 시청자님들 중에서 왕초보님들, 요즘 특히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문자도 많이 오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다가 모르는 것은 그냥 패스하세요. 그런데 그냥 패스하면 백날 우리 방송
시청하셔야 발전 없습니다. 어려워요. 왜 아니 어렵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여러분들 화면, 바탕 화면에 수많은 어플들이 깔려 있고 또 안에 들어가서 세부 기능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지 않는 기능들이 많이 깔려 있음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저와 같은 나이에 있는 분들은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그리고 문자 받고 사진 찍고 또는 팟캐스트 시청하고 유튜브 방송 보고 하는 기능 좀 추가한다면 네이버나 다음 검색을 통해서 뉴스 시청하는 거, 뉴스 검색하는 거, 열람해 보는 거. 그런데 그 외 수많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왜 안 써요? 어려우니까. 그거 사용하는 방법이 어려우니까. 즉 내가 배우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처음 접할 때는 어려워요. 하물며 이것은 의학이거든요. 의학. 아니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내가 침쟁이가 될 줄 알았어? 지금 현재 침 공부할 줄 알았냐고요. 미리 예상 못했잖아요. 내 마누라가 아파, 내 자식이 아픈데 수많은 병의원에 다녀도 안 나. 답답해. 실제 우리 나는 침장이다 카페에 어느 분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우리 마누라가 많이 아파요. 그분 공기업에 있다가 정년 퇴임하셨는데요. 치매 침자도 모르고 사암침의 사암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이 어느 정도로 지금 발전했냐면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먼저 그 아프다는 마누라님, 사모님이 선생님 이러저러 아픈데요. 그러면 제가 네 바꿔주세요. 지금까지 어떤 요법을 쓰니까 좋았죠? 네, 이제까지 소장 정격을 놓으면 이 증상은 개선되곤 했었는데 요즘엔 놔도 안 낫네요. 그럼 다시 바꿔주세요. 그럼 제가 문지를 합니다. 이러저러 이러저러. 네, 3초 승격 놔보세요. 알았습니다. 끝! 3초 승격은 통곡과 앵문혈에 N극면을 부착하고 그리고 족섬유와 천정혈에는 S극을 부착하거든요. 3초 승격 놓으세요 하면 처음에는 네 알았습니다 안 하셨다니까. 족섬유혈이 어디 있는데요? 책을 갖고 있는데도 책 보세요. 책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이버 검색하시고요. 다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구글 검색하세요. 그래서 각가지 이미지 클릭해서 보시고 한 그림만 보지 마시고 여러 다른 위치에서 해부학적 그림까지 다 설명되어 있는 게 분명히 검색되니까 보시고 스스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니까 부지런히 공부하셨어요. 또 지금은 3초 승격 놓으세요. 네. 방광 정격 놓으세요. 네. 폐승격 놓으세요. 네. 네. 공부 안 하고 어떻게 그것이 익혀지냐고요. 처음 접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본론. 왕초보님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저 말은 이해가 안 가. 그냥 패스하시거나 적어 놓으세요. 이해가 안 가는 표현들은. 그리고요 이 방송 끝난 다음에 구글 검색하세요. 즉 3초 구글 검색하세요. 네이버 검색하세요. 여기 네이버에서 찾은 설명이에요. 두산백과의 설명 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장부론의 5장 6부의 6부의 하나이다. 명문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3초와 명문은 옛날부터 유명이 무형이라 하고 무형이 유형하다고 표현하였는데 다시 말해서 해부학상 실질적인 형태는 없고 오직
기능만 존재한다는 뜻이 된다. 한의학의 내경에서 삼초는 결독지관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운화, 섭식 그리고 배설하는 작용을 총칭한다. 네, 삼초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네. 이거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삼초라고 치시고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삼초라는 말 자체가 안 들어보던 말이야. 수, 소양, 상화, 삼초, 상화경인데 수, 소양, 삼초경이 삼초라는 의미를 모르고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들으시라고 했죠. 그리고 네이버 검색, 다음 검색, 구글 검색하셔서 찾아보는 거예요. 스스로 꼼짝도 안 하고 어떻게 의학 중에 최고의 첨단 의학인 삼침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오늘 시간, 지금 시간은 이해 안 가는 건 적어 가시면서 그냥 따라오세요. 한의학에서는 삼초를 셋으로 또 나누었습니다. 상초, 여, 무라. 상초는 안개와 같고 중초, 여, 구라. 중초는 이슬과 같고 그리고 하초, 여, 독이라. 하초는 또랑과 같다, 시냇물과 같다.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내경을 기록한 선현들이 우리 몸에 어떠한 작용을 보고 표현한 말들입니다. 어려우시죠? 일단 그냥 따라오세요. 설명드릴게요. 상초, 여무란 무엇인지부터 봅시다. 네이버 두산백과 해설이에요. 삼초는 상초, 중초, 하초로 구분된다. 상초는 심장, 폐를 중심으로 한 흉부가 되고 중초는 비장, 위장, 간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복부가 되고 하초는 신, 방광 등을 포함하는 하박부에 해당된다. 한의학 내경에 상초는 여무라 했다. 즉 흉부에 있는 심폐의 기를 다스려 기혈의 운화, 다시 말해서 물질 동화는 심장에 의한 혈액순환과 폐에 의한 산소 공급이 없으면 영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초, 여구를 또 살펴봅니다. 중초는 여구라 하였는데 즉 비장, 위장, 대장, 소장 등의 기능을 주관하는 중초가 음식물의 섭취와 순화 작용을 시키는 동시에 진액을 흡수하여 오장육부의 전신 조직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횡경막과 S결장 사이가 소화기의 영역이며 해부생리학상 중초이다. 이번엔 하초여독. 하초여독 사전적 해설. 하초는 여독이라 하였는데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을 대소변으로 배출시킨다는 뜻이다. 즉 음식물에서 필요한 영양과 수액을 흡수한 연후에 청, 탁으로 가려서 탁은 대변으로, 청은 소변으로 배출시킨다. 그래서 위장의 흡수작용이 부전할 때는 설사가 나고 방광기능이 부전할 때는 소변불통 또는 야뇨증과 같은 병증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폐물, 버려야 될 폐물의 배설을 맡은 기관은 신장, 방광, 대장 등인데 이것들은 체강 하부에 있다. 사전적 해설이에요. 삼초는 상초, 중초, 하초로 구분된다. 상초는 심장, 폐를 중심으로 한 흉부가 되고 중초는 비장, 위장, 간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복부가 되고 하초는 신, 방광 등을 포함하는 하복부에 해당된다. 자, 이것은요 우리 몸의 육장육부를 총칭 오퍼레이팅하는 그 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육장육부 전신 조직의 오퍼레이팅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아니 삼초 자체가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감시, 관리, 감독을 받아서 수행됩니까? 그렇습니다.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이 우리 몸의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 즉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3초의 작용을 지휘합니다. 파라심파데틱 부교감신경, 심파데틱 교감신경, 합쳐서 자율신경. 자율신경은 방광경 일선, 배수혈처의 각 장부로 흐르는 신경절, 즉 배수혈처가 여기 교감, 부교감 신경의 그 신경절 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상호 협조하거든요. 견제와 협조를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수소양 3초 상하경은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이 상위가 되고요. 그리고 모터 뉘련, 운동신경이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하위 개념이 페리페럴 너버스 시스템, 즉 말초신경 시스템입니다. 수소양 상하 3초경은 해부학상 말초신경 시스템을 담당해요. 그리고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과 함께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 즉 자율신경에서 부교감, 교감신경이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하는데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과 그리고 모터 뉘런을 제외한 여기 교감, 부교감 신경이 하는 일, 그리고 말초신경이 하는 일 총칭을 수소양 상하 3초, 상하경의 3초가 하는 일이다. 오행상 위치로서.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하세요. 일단. 네. 자, 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침구하게 나오는 경락상의 3초란 수소양 3초경이고, 사전적 해설이에요.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자리인 경혈은, 즉 3초경에 경혈 하나만 취해봐라 하면 족대양 방광경에 있는 제1요추 극돌기 아래 양쪽 각 4.5cm에 있으며, 이 경혈은 음위, 위경련, 야뇨증, 구토, 신장염의 적응혈이다. 즉 방광경 일선의 배수혈처에 3초유라고 하는 경혈이 딱 하나만 취해 할 때 쓸 수 있는 경혈이에요. 통증 클리닉에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족대양 한수 방광수경과 관련이 있음을 고인들은 어렴풋이라도 이해한 거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수소양 상하 3초경을 이해하는데 중요 키워드 중에 하나, 족대양 방광경이 3초경과 함께 우리 몸의 말초신경의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한다. 키워드 그렇게 일단 이해하세요. 실사고시 사암침의학에 보다 보충 설명하기를, 수소양상하 3초 상하경의 3초의 기능은 이게 바로 상초여무, 중초여구, 하초여독, 즉 말초신경이 하는 모든 일은 3초경이 관장을 해요.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 즉 자율신경, 교감, 부교감 신경이 하는 일조차도 하위 버전, 하위 단위에서는 3초경이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장부의 그 기능의 오퍼레이터 작용을 하는 게 3초경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기능은 우리 몸의 수분대사를 합니다. 자, 조물주는요, 우리 몸의 한 장부가 기능이 약하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을 2중, 3중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자면 혈액 속에 들어온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암세포 등등이 어디서 걸러지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절인 비장에서 먼저 다 캐치를 해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런데 비장이 모두 다 말끔하게 100%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면 간에서 미처 거르지 못한 놈들을 또 처리합니다. 2중, 3중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수분대사는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장은 꼭 집어서 대장을 찾는다 하면 신장과 부신이거든요. 자, 그런데 부신과 신장이 그 일을 제대로 만약에 못할 때, 그럴 때는요, 간과 삼초가 그 일을 대신합니다. 간과 삼초가. 간경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의 수분대사력, 어떻게 신장을 지원하는지 그거 다시 피드백해 보시고요. 우리 몸에 오스모 레귤레이션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삼투압 조절 시스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유기체의 수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 획득과 수분 소비가 있어요. 수분을 획득했으면 대사를 거쳐서 이제 버리거나 발산시켜야 돼요. 이것이 인풋과 아웃풋이 적절히 균형 잡히게 유지가 되면 우리 몸은 기운은 나는데 몸은 산뜻해지는 거예요. 이 작용이 제대로 안 되면 몸에 수분 대사가 안 되면 찌꺼기들이 쌓입니다. 수분이 정체됩니다. 여기에는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도 관계가 있고 림파틱 시스템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수소양 상하 삼초경이 오퍼레이션을 잘 못하면 항상성을 잃게 돼요. 잘하면 항상성이 유지되고, 그것을 고인들은 상초 여무요, 중초 여구요, 하초 여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역시 삼침의학에 나와 있는 표현 빌려온 겁니다. 동의학에서는 오장육부 중 유일한 무형의 장기인 삼초를 결독지관이라 했다. 결독지관은 인체 생명력 유지의 중요 기능인 운화, 섭식, 배설하는 작용을 총칭한다. 특히 수분의 고른 산포와 원활한 배설을 맡는 수도기관으로서 전신의 수분 대사를 주관한다. 해부생리학적으로도 이것은 확증된다. 상초에 기가 출입하는 천중열초에는 폐와 심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교감, 부교감 신경절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 뇌와 연락하여 폐의 체액성 면역과 호흡으로 인한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데, 내경에 상초는 안개와 같은 수증기로 수분 대사를 조절한다 한 것은 폐호흡 시 증발되는 수분을 말한 것이며, 이를 시적으로 상초여무라 했다. 중초에 기가 출입하는 중환혈초에는 미주신경절과 복강신경절이 있어서, 미주신경절은 부교감신경이, 복강신경절은 교감신경이 각각 맞추어서 또 오퍼레이팅합니다. 일단 키워드로 알아두세요. 미주신경절과 복강신경절이 있어 소화기 기능 조절을 함과 동시에 체액성 면역과 복강 내 조직의 체액을 조절하는데, 이곳은 상당한 열력이 있어서 체외로 수분을 밀어내 땀을 낸다. 이것을 내경에서는 이슬과 같은 땀을 통해 수분 대사를 조절한다 하여 중초요구라 했다. 하초에 기가 출입하는 성문혈은 삼초의 모혈이며, 이곳의 벽제신경총은 유체 교환 및 내부의 혈액 흐름 조절 작용을 통한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하초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체액 조절을 위한 소변 배설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즉 신장의 체액 여과와 방광을 통해 배출하는 기능을 조절하는데, 내경에서는 이 시스템적 기능을 보고 하초여독이라 했다. 즉 수분대사력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삼초가 하는 일이야. 자, 삼초가 하는 일, 광의적으로는 두 가지 일이에요. 하나는 우리 몸 전신의 말초 단위에서 그 기능의 항상성을 지휘하는 것, 오퍼레이팅 하는 것, 오거나이즈 하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신장, 방광, 간 등을 대신해서
그들이 수분 대사를 잘 못할 때 전신의 수분 대사 유지력을, 항상성 유지력을 담당하고, 아니 정상적인 활동을 해도 수분 대사 그리고 폐물의 배설을 3초가 오퍼레이팅 한다.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오거나이즈 시스템을 가리켜 3초라 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산소 교환을 위해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데 호흡은 코를 통한 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 호흡력이 있고요, 세포 호흡력이 있어요. 독감, 감기에 걸렸을 때 마황탕증은 땀이 안 나요. 모공이 닫혔어요. 그러면 천식을 바란다 했습니다. 상한론에서. 왜 천식을 바래요? 피부 호흡력은 예를 들어서 30%, 폐 호흡력이 70%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모공이 꽉 닫혀 있어요. 피부가 치밀하게 닫혀 있으면 피부가 해야 될 목까지 폐가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숨이 가빠진다. 피부 호흡도 필요하고 폐 호흡도 필요합니다. 신장, 방광 그리고 간에서 하는 수분 대사력도 필요하고 3초의 수분 대사력도 동시에 발현이 되어야 우리 몸 전신의 항상성이 유지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3초는 이를테면 오퍼레이팅 하는 기계적인 작용이라고 하면 소양상화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삼두인의 삼두인 친구 유결 원서에서 힌트를 얻어옵니다. 들으니 천지가 개벽함에 산천지기가 비로소 나뉘고 인과 물이 탄생함에 동정지형이 능히 배합되었도다. 동서는 1월이요 남북은 성진이라. 음양은 하두에 묘하게 운행되어 보이고 오행 또한 신령스런 거북의 낙수에 아울러 운행되어 보이며 사상이 길을 얻으니 팔괘가 쫓아 나뉘어지도다. 그러니까 우리 삼두인 황인학 선생께서 삼침법의 핵심 원리를 깨닫기까지는 수많은 서적을 통해, 의서 등을 통해 독학을 하시면서 깨달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책은 주역이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삼침을 공부하는데 주역도 필요해요. 그러나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삼두인께서 말씀하신 정도만 알면 돼. 그런데 주역에 너무 심취하면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야. 의학이 아니라 개똥철학으로 흐를 수 있거든. 어쨌든 여기 삼두인은 주역의 괴상으로도 각 경맥의 육기적 기운을 파악하셨거든요. 그러면 삼두인께서는 주역을 통해 수소양상화, 삼초상화경의 소양상화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보십시다. 먼저 역시 삼침의학에 나와 있는 내용 옮겨오면 수소양상화 삼초경의 소양상화란 무엇인가? 일단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몸에 어떠한 작용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시적으로. 무엇이냐면 소양상화는 삼두인께서 파악하신 바로는 주역의 괴상 중에 중뇌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레뇌 벼락진, 그래서 천둥번개치는 우리 몸에 기운이 있다. 천둥번개친다. 실제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 시스템은 천둥번개를 치면서 온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줘요.